안녕하십니까. 양평군수 예비후보 윤연호입니다. 저는 지난 30여 년 동안 노동운동가, 시민운동가, 그리고 생활정치인으로서 다수 국민과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공익적 활동을 해왔습니다. 인간이래가 양평 공공지구 개발 비리, 양평 고속도로 국정농단에 맞서 287일 동안 청암농성으로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웠고, 윤석열 탄핵 양평 비상행동 상임대표로서 윤석열 정권의 사고와 국민 고속도로 윤석열 탄핵 양평 비상행동 상임대표로서 시민들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고 민주당의 자존심을 현장에서 지켜냈습니다. 저는 소수 특권층에 편중된 정보, 기회, 권한을 다수 주민들과 공정하게 나눔으로써 더 정의롭고 더 불평등한, 더 평등한 양평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이번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주민들과 부대끼고 생활하면서 마주했던 문제들을 정치적 언어로 변환해서 정책 공약으로 만들었습니다. 내가 그린 양평, 우리가 함께 열어나갈 미래의 첫 번째 그림은 교통과 의료 정책입니다. 사람 없이 대중교통만으로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양평을 만들겠습니다. 교통정책의 중심을 사람에서 대중교통과 사람 중심으로 큰 폭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저는 4가지 축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283개 마을에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283대 미니 마을 버스를 단계적으로 배치하겠습니다. 마을에서 병원이나 시장으로 가고 마을에서 마을로 이동하는 기초교통수단으로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는 BRT 교통체계를 전면 도입하겠습니다. 버스와 택시를 수요응답형으로 운행하고 거점 순환형 노선버스를 보완 운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철역, 군청, 국사무소, 면사무소 등 마을과 거점을 잇는 주민의 발로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는 광역버스는 운행 노선과 운행 횟수를 대폭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자가용 없이도 서울과 다른 도시를 오갈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네 번째는 무장애 보행자 도로를 그리고 생활자전거 전용 도로를 정비하고 확충하겠습니다. 걸어서 또는 자전거를 타고 어디든지 접근 가능하도록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 실행 프로세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년 2기 동안 시범 운영, 확대 운영, 정착, 세 단계로 추진하겠습니다. 법률적으로도 마을 공공교통 지원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등으로 운영 주체를 설계하겠습니다. 재원은 국민 이외에도 농촌형 교통 모델, 지역 균형 발전 관련 공모와 연계해서 국도비를 확보해서 조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 정책입니다. 필수 의료와 1차 의료는 우리 공공이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필수 의료 정책입니다. 국민교통재활병원 응급의료센터 개설과 출산산부인과 공공산후조리원 등 필수 의료와 1차 의료, 지역 완결 구조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국민교통재활병원 응급의료센터 개설, 임기 내에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 지역 공약이기도 한 이 문제를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31조 개정에 대한 긍정적 답변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출산산부인과 그리고 산후조리원은 민간 의료기관과 협력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두 번째, 1차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1차 의료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보건소와 마을마다 있는 보건 지소, 보건 진료소를 1차 의료 거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만성 질환자들이 정기적으로 약을 타기 위해서 멀리 병원을 찾지 않도록 보건지서나 진료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원철로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해진 범위 내에서 예방관리, 간단한 투약 등 이것들 가능하도록 준비를 하고 취약한 1차 의료를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로 찾아가는 방문 간호제도를 시행하고 읍면단위 지역 취약 지역의 거점 의료기관을 지정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통합돌봄도 양평군이 선도하겠습니다. 내가 평생처럼 동네에서 분홍한 노고를 보낼 수 있도록 농장을 만들고 여기서 치유, 돌봄, 재활 등이 이루어지는 폐업함을 마을마다 순차적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주거정책입니다. 청년임대주택으로 청년, 신혼부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겠습니다. 하루 1,000원, 월 3만원 임대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LH가 매입해서 임대하고 있는 임대주택을 활용해서 제공하겠습니다. 두 번째, LH와 임대 계약한 임대료 차액을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민간 임대주택 계약분에 대해서 직접 차액 지원하겠습니다. 네 번째, 국민이 직접 빈집을 구입하거나 단기 임대 후 재임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 및 관광경제 공약입니다. 읍면 생태하천 보건과 지역 특화 관광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읍면에 있는 하천을 생물 다양성이 지속될 수 있는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고 지역 특색과 결합시켜서 12개 읍면을 관광벨트로 만들어서 양평의 경제의 한 축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양문천을 도시형 문화야경 하천으로 만든다든지 청문 흑천을 밀산업과 연계한다든지 지평천을 발효문화 근대 역사와 연계시키고 용문천을 용문의 흑천을 용문 5일장과 관광지, 용문산 관광지 등과 연계하는 생태 관광 벨트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정책입니다. 생활 속 문화와 전문 예술이 함께 꽃피우는 양평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누구나 누리는 생활 문화를 꽃피우겠습니다. 마을회관, 복지회관, 유유공간 등을 활용해서 생활문화 거점으로 지정하겠습니다. 문화 바우처를 확대하고 생활문화 동아리 및 주민 모임 지원, 찾아가는 문화 서비스, 순회 공연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문 예술인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도비와 매칭된 창작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작 공간 및 레지던시 지원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래된 수건 사업도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 양평고속도로 원안대로 추진하되 양서, 강화 IC, 양방에 설치하겠습니다. 양평고속도로 원안대로 추진을 하게 되면 반드시 만들어지는 남한강을 건너는 4차선 다리,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같이 강화되기 양방향에 IC들을 설치해서 일상적으로 이 양평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서 강화 IC가 포함된 양평고속도로 원안 고속도로 추진하겠습니다. 농사사육장 폐쇄 이전하겠습니다. 시내리 축분처리시설 폐쇄 이전하겠습니다. 저는 확실한 예산 확보 방안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허투루 쓰여지거나 소극적 행정으로 낭비되는 예산을 모두 다 찾아내고 바로잡겠습니다. 과도하게 책정되는 공사 비용 확 줄이겠습니다. 국가표준분쟁과 표준시장 단가 비비 활용을 의무화하고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이 감시하도록 함으로써 눈먼 돈이 아니라 주민이 직접 보는 돈으로 바꾸겠습니다. 양평 부모 이자와 협력 사업비 제대로 받아내겠습니다. 양평 전국 최하위이다 1.78% 금리 바꿔내겠습니다. 2000원 서구와 2.3% 차이가 납니다. 양평 예산 1조 시대입니다. 100억에서 200억이 소국 행정으로 낭비되고 있는 꼴입니다. 이렇게 낭비되는 세금 모두 빠짐없이 챙겨서 바로잡겠습니다. 그렇게 확보된 재원은 다수의 주민 삶을 개선하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저는 다수 주민의 최대 행복이라는 국민 주권에 기반한 실용적 행정으로 민주당 정권만에
차별화된 정치 혁명감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은미 예비후보자님의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을 먼저 하는 건가요? 저는 그 백명호님 묻고 싶은데요. 마을버스를 보는데 마을버스 283대를 도입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대륙국에 대한 그 재정으로는 충분히 무감되고 있어요. 다만 몇 가지 재정 효율성과 우선순위에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283개 모두 나오는 소형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방식은 운전비와 회원을 고려할 때 다소 많이 투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오히려 택시 213개를 버스로 보이는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분위기 차이를 전하는 방식은 더 현실적이고 매우 효율적인 제안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주민의 이동권은 기본적 권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노선 중심 교통의 한계를 중앙정부도 알고 있어서 마을 중심 이동 체계 BRT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마을 버스를 전체 교통수단의 중심으로 놓는 것이 아니라 세 개의 단계의 하나의 축으로 보고 있고요. 마을 버스는 283개 동시에 다 보급하게 되는 게 아니고 시범적으로 단계적으로 3단계에 나눠서 보급을 할 예정입니다. 한 대에 1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한다면 임기 첫 해에 10대에서 15대 정도를 보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평군의 예산 1조 원에 던져보면 이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투입되는 예산 규모가 그렇게 과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283대를 임기를 다 못 차시겠네요. 아니요. 첫 해에 10대에서 15대를 시범 운행하고 그리고 두 번째 해에는 더 이제 확인되겠습니까? 운영 자체를 한번 확인하고 확대하는 폭은 점점 더 커지겠죠. 그러면 이 운행에 반드시 실행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 한 대의 가격을 운영하고 유지할 때 비용이 1억 2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83대를 하면 350대가 되는데요. 이제 차량 가격은 저는 여기저기 7천만 원 정도로 잡고요. 하루에 9번을 8시간에서 2번을 돌린단 말이에요. 16시간은 그건 되겠죠. 또 이거는 한 4천만 원 정도 16시간을 배로 내거든요. 그렇게 되면 8천만 원이 들고 그렇게 하고 연료비나 이렇게 하다 보면 연료비도 1억 4천 정도 되고 그렇게 되면 이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게 일기내를 다 한다면 280사람들을 가동하면 다른 시간이 주는데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통 한 283일 가동하면 이게 8시간은 350억이 들어요. 그리고 16시간이면 500억이 됩니다. 차라리 이걸 응급의료원에 질문하고 질문 듣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나요? 시간이 지나가지고 짧게 하겠습니다. 딱 10초 드리겠습니다. 오해가 있습니다. 저 8시간, 16시간 운행하는 거 아니고 마을이 자율적으로 운행합니다. 마을에서 몇 시간을 운행할지, 어디를 운행할지 결정하는 겁니다. 다음 이종인 후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우 후보님 공약 잘 들었습니다. 그 전에 약간 아쉬운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전이 공지받은 것은 한 후보가 공약 2개만 갖고 와서 그 공약을 설명하고 호의를 하는 거다가 같은데 지금 그 공약이 뭐 수십 개를 다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호 후보님, 우리, 자전거 투가 어디든지 아시죠? 무슨 말씀이세요? 자전거 투. 양평 말씀하시죠? 예, 자전거 투예요. 자전거, 양평은 자전거 도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충분히, 있는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공공의료 응급실 사회보장법, 변경을 하면은 되는 건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도 그거 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김현우 후보님이 공수가 되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을 버스 아까 280대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마을 버스를 하루 1일 운행하는데 기본 운영비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인건비와 운영비에서 5천만 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하루 운영하는데 소요 경비 인건비랑 대단한 건 아니겠죠? 말씀하십시오. 지금 우리 양평군의 시내버스는 하루 운영비가 최소한 45만 원에 매출로 나와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거운동 하면서 많은 버스를 보면은 사실 버스가 거의 비차가 다닙니다. 근데 이렇게 이용객이 없는 이상을 버스를 이용했을 때 운행되는 것은 좀 과한 프리즘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아래가. 네,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서울 양평권 고속도로 원안을 말씀하셨는데요. 얼마 전 청와대는 서울 양평권 고속도로 원안과 이안을 다 배제하고 다시 재검토해서 논다고 말씀을 하는데 이거는 청와대의 발표와 상관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문제부터 말씀드리면 청와대에서 발표한 내용과 상반되지 않습니다. 청와대에서 발표한 내용은 원안 추진이 아니라는 발표가 아니고요. 원안 추진을 포기했다는 발표가 아니고 고선 공점이 어디가 됐든지 간에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겠다는 거고 민주당의 일관된 입장은 원안 추진이었기 때문에 저는 원안 추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와 관련해서는 자전거 도로 인프라 많습니다. 레저도로 다 있죠. 생활 자전거, 자전거를 타고 시내 군청이나 주요 도로점을 발언 시간 종료되었습니다.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 자전거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다음은 조중현 후보자님 질문 듣겠습니다. 네, 김현우 후보님, 좋은 정책을 이미 가지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김현우 후보님이 양평 민주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다 생각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양평의 민주당 또 이제 민주 세력들이 그런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양평의 민주 세력 또는 민주화 정책 이런 것들이 턱없이 부족한데요. 그런 것들을 우리 민주당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함께 무엇을 하려고 하면 세력을 만들고 실제로 정권을 잡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확장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그걸 확장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게 군수가 되는 과정에서도 많은 정치 그룹과 연대해야 되고 또 군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연대가 꼭 필요할 텐데 그런 가능성을 어떻게 열어보고 계시는지 싶습니다. 네, 정책과 관련된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외연을 확장하고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외연의 확장이 필요하다는 거 인정하고요. 그렇지만 저희 양평 지역에서 부족했던 부분은 민주당 정체성을 지키면서 외연을 확장하려는 노력들이 그동안 진행되어 왔었는가 저희는 좀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연의 확정의 가장 기본 전제 조건은 명확한 자기 정체성, 민주당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가운데서 외연은 확장돼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그런 조건이 충족된다고 한다면 저는 누구와도 손잡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 정체성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여러 정책들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입니까? 저는 기본적으로는 민주당의 철학은 정체성은 국민 주권으로 지금 현재 표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주권, 국민 주권. 국민을 모든 정책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느냐, 소수 특권층을 정책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느냐. 지금까지 저희가 경험한 군수 그리고 양평군 행정은 이와는 반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정체성은 모든 정책 판단의 기준 국민에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도 국민주권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특히 행정에서 그런 것들을 함께 하는 방향으로 좋은 정책을 같이 수립해 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박은희 예비 후보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평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박은희입니다. 오늘 저는 양평의 미래를 바꾸는 두 가지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양동 일반 산업단지를 미식특가 산업단지로 전환하는 것. 또 다른 하나는 수도요금 반값으로 시작하는 수계기금 개혁정책의 실현입니다. 먼저 양동 미식특가 산업단지입니다. 양평구는 각종 보도자료에서 이 산업단지를 두고 일자리, 창출의 분기점,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주보리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주장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증거를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이 산업단지가 양평의 조직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현실을 보겠습니다. 양평군 추계에 따르면 일자리 창출 효과는 약 200배 수준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양평 시민회석의 보도에 따르면 중요한 기업의 업종은 모노플라스틱, 장속 가공, 가죽 신발, 그리고 방대 전기 장비, 종이 제품, 기타 기계 장비 제조 등입니다. 이 일자리가 양평의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양평의 기업이 일자리입니까? 이 문제의 핵심은 산업단지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양평은 기업이 들어오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양평 전역은 자연보전 권역입니다. 이런데 10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을 신축이 제한됩니다. 또한 산업집적법에 따라 300평 규모 공장을 지으려면 약 300평 이상의 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제법에서 기업이 되어왔습니까? 저에게 많은 분들이 AI 데이터 센터 같은 첨단 기업 유치 공학이 없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기업을 바꾸지 않으면 그것이 현실이 아니라 희망 공분에 불과하죠. 지금 주저는 양평을 대표하는 성토 기업이었습니다. 2025년 말 기준 정부버스 125년 매출의 100의 기업은 규모에 양평은 최대의 기업입니다. 저희가 2023년 지평 주전이 양평이 아닌 중앙에 우리는 최대 규모의 막걸리 공장을 지었습니다. 우리나라 막걸리 생산량의 약 20%를 담당하는 300평 규모 공장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양평에서는 이런 규모의 공장을 지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업부의 이렇게도 쫓아다니는 것이 지금 양평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우리는 먹는 기업을 유치할 것인가? 아니라 양평에 만든 산업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겠습니다. 해답이 바로 미식특화 산업단지입니다. 그리고 일반 산업단지를 미식특화 산업단지로 바꾸겠습니다. 미식특화 산업단지는
산업단지가 아닙니다. 양평의 농업과 관광을 예술하는 산업입니다. 양평의 농산물 연구하고 방문에 부가가치를 높이고 안정적인 찾아오는 산업단지를 만들겠습니다. 유용 저온 저장 시설과 농산물, 가공 포장 센터를 양평군이 구축해 식품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먼저 스타트 프랜차이즈 기업의 중앙 기술 HMR 기업 로컬 식품 브랜드 중앙기구 전문대상까지 유치하겠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주변에 유명 불사가 거주하며 식당을 운영하는 셰프 레지던시 미식 체험관 작업 레스토랑을 조성해 사람이 찾아오는 산업단지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산업이 생산 중심에서 경험과 소비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양평군이 농업, 관광, 수도권, 적극성이라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요즘은 자원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저는 이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양동 상가는 약 10만 평 규모로 확대 개발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경기 도지사 역시 면적 개발을 통해 확장한 가능성을 약속했습니다. 이제 양동 상가는 소규모 단지를 넘어 양평의 산업 구조를 바꾸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밀히 내게도 반드시 살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세계기업은 대역 정책입니다. 우리가 제일 비쌉니다. 월 30원 기준, 월을 포장한 약 580원, 양평 약 1,660원입니다. 이들의 비상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양평 수도권 2,600만 시민의 돈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양평 주민의 물값이 서울보다 우리나라 비싸야 합니다. 내 양평의 상수로 먹으면 81초 오래 머물러야 합니다. 양평에는 불배가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는 정기적으로 여러 강변이 있습니다. 미국의 이번에 시장한 양평에는 정당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양평은 예외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유를 정당한 정책을 제안합니다. 단순한 여기 인하가 아닙니다. 나중은 여기 소유를 절반을 지역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세부서로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에도 우리를 기준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 정책은 일가란 정책을 낮추고 지역 경제를 동시에 살리는 정책입니다. 2025년 기준 소요금 수익은 약 97억 원, 공급률은 100%, 기준은 약 120억 원입니다. 따라서 60억 원이면 안전한 정책이 가능합니다. 이 재원은 소요에도 체계를 분리되지 않고 세계기금 대역을 통해 마련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복제가 아닙니다. 양평의 구조를 바꾸는 주류반전입니다. 양동 지식화 산업단지는 산업 구조를 바꾸는 정책입니다. 소요금 발가부는 인재의 구조를 바꾸는 정책입니다. 농업을 산업으로, 관광을 경제로, 물을 경제로 바꾸겠습니다. 양평은 국경의 도시에서 경제의 도시로 바꾸겠습니다. 다음은 필요 재원이 확보 계획입니다. 소요금 단가 공약에 필요한 60억 원은 상수도 소개가 되는 분리되지 않고 다른 예산 항목을 조정해 실행하고 단기적으로 세계기금 대역에는 비용을 마련하겠습니다. 양동 20주가 산업단지에 추가로 제공을 저온 저장 시설과 농산물, 가공 포장센터 설비 약 50억 원은 식품진흥기금 10억과 농업발전기금 40억에서 일부 충당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항목별 예산 조정을 통해 충당할 것을 계획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김연호 예비후보님의 질문이 있습니다.
상수도 요금을 절반으로 낮추는 부분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상수도 요금은 양평군 특별회계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를 손상시키지 않고 다른 재원을 통해서 반값 정책을 실현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법이 설명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양평의 수돗물 생산 농가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25년 말 용동 현실화율이 현재 44%이고요. 전국 평균은 72%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요금이 100원이나 전선이 비례하고 더 비싸게 부과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수도요금만 그 원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양평은 2,600만 수도권 주민의 발급물을 지키기 위해 당장도 제대로 유치도 못하고 각종 규제를 강당해 왔습니다. 그 결과 경기도에서 지역 총생산 최하위 재정 자립도 16%의 가장 어려운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너희가 알아서 만들고 그 원가대로 요금을 내라. 과연 이게 공정한 이야기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도요금 문제는 단순한 요금 문제가 아니라 공공재의 비용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양평이 감당하고 있는 이 구조적 비용을 국가의 방향으로 반드시 바꾸겠습니다. 나누는 방향으로 반드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이익을 위해 희생한 지역에 그 부담까지 떠넘기는 것은 의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특별회계가 아니라 일반 회계에서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지를 여쭤봤는데 다른 말씀하신 것 같고요.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햇빛 발전을 통해서 햇빛 연금을 주겠다고 공약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아니 오늘 두 가지만 얘기했잖아요. 아니요, 두 가지를 설명한다고 하는 건 아니고 합의한 건 아니고요. 오늘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햇빛 발전에 대해서는 공약하고 계시잖아요. 햇빛 발전에 대해서. 햇빛 연금에 대해서. 질문은 오늘 발표한 내용으로만 그렇게 합의가 됐나요? 처음에 그렇게 하시긴 했었잖아요. 발표한 내용으로만 질문을 하시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다양한 모형을 내보셔서 다음은 이종희 후보 질문하시겠습니다. 네. 네. 그 미식화 생산을 말씀하셨는데 혹시 우리 그때 대한민국 미식화 진행하고 있다고 뭔지 아시나요? 이 실패가는 이제 저는 그거는 모르고요. 제가 양평을 그림을 그렸어요. 예, 짧게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광주시는 일본 관광객을 통해서 미식화를 하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이미 돼 있는 거고요. 안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영주시 방안에 말씀드렸는데, 공영기업의 막걸리가 양평을 떠나서 충청과 여기 충북 쪽에 가 있는 거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이렇게 가는 날에도 기업 유치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양평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제법으로 인해서 기업 노조가 많이 시듭니다. 그리고 그는 양평 분들과 할 수 없는 것이고 역대 정치인들이 심한 부분을 졌습니다. 기업 유치하는 이유. 근데 안 되는 것을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 농산물을 한다고 했어요. 친환경을 여기를 유치하는데 친환경을 갖다가 규제에 받지 않는 이런 농산물로부터 시작해서 선별 세척하고 그리고 유통 판매, 온라인 판매까지 상품 디자인까지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해서 주시는 거는 실적으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검토를 좀 필요하고요. 그 수도요금 생산하고 아까 유치법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양평군 수도요금 그 생산 원가가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생산 원가가? 670원입니다. 예? 670원. 아,
많은 지구가 있습니다. 양평은 수건 생산은 원가는 2,800원입니다. 그 2,800원을 양분이 분해를 나눠서 지금 생산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준비드리겠습니다. 원가 체크도 좀 해보시고요. 양평의 물값이 서울보다 비싼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혈당 떼기, 뭐 신주를 빌어서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양평은 땅이 좁은 데다가 900만 인구가 울주고 모여서 하고 그런 부분이 나오는 거고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뽕바이의 원칙. 들어보셨나요?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아까 지금 아니요. 뒤에서 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부적값을 50% 내리면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생각하셨나요? 네. 그러면은요, 이 어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다가 술빌라라든지 대형 승자라든지 저기 항의하셔야죠. 근데 본인 혼자 때가 준비해가 보시는 것 같고, 그래서 다른 얘기도 주시는 생각을 하시겠지. 혼자서 그렇게 막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선생님은 우리 조용한 그 이렇게 가지고 나면서 소감을 해주셨고, 망가지고 이거 하는 이건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병원병원들은 우리 약관도 25년 정도 수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유도열 이대호자님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은미 후보님이 말씀하신 양동 밀집화 사업단지 정책도 좋은 계획이신 것 같고요. 수도요금 물가 조정도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수도요금을 60억 원 정도의 세금을 줄여서 반값으로 만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건데요. 조금 전에 원가 부분 이종인 후보님이 말씀하신 2,800원 정도라고 하는 얘기는 맞는 거고요. 제가 질문이 아직 안 끝났어요. 네. 그러니까 수도요금을 책정하는 방식이 그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물을 생산하는 원가가 얼마인지를 총 계산을 하고요. 그거에 의해서 아까 수도요금이 싼 성남시, 하남시 이런 데들은 거의 100%에 근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00원이다, 600원이다 라고 하는 거는 성남시가 500원이 원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부 정책에서는 각 지자체가 그 원가, 생산 원가에 도달하도록 그걸 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양평은 50%가 안 돼서 2,800원이 원가인데 1,300원 이렇게 이제 책정하는 건데요. 그게 원가가 여러 가지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원인에 따라서 어떤 정책을 펴야지 반값 요금이 유효한지를 계산해야 하는데 그거에 대한 원인 분석이 지금 후보님께서는 잘 안 된 것 같다. 우리가 버스 요금이다, 전철 요금이다 이런 것들은 경기도 전체 요금 체계가 있습니다. 그 체계에 따라서 전체가 정하고 방역 체계를 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양평의 체계를 정하는 것인데 수도 요금만 유일하게 지자체가 생산한 원가 대비 그걸 나누도록 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해야 하는데 그거에 대한 원인 분석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쌀업물 생산 원가가 높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현실하는데 44%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요금이 대박이나 정선이 길다고 비싸다기가 되니까 수도요금이 비싼 이유는 우리가 이제 지역에 서울 같은 경우는 아파트나 뭐 이런 데 한 곳에 3% 아니 짧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선생님은 마을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원가가 비싸집니다. 이게 비싸지는 원인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44%는 이제 저는 따지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수도요금만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요금 배관의 전선이 길다고 더 비싸게 부과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양평에서 서울시 되게 많이 지키는 시간이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종희 예비후보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3만 양평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평구 예비후보 이종입니다. 저는 지난 30여 년 동안 양평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깃발을 굳건히 지켜왔습니다. 고 정동윤과 함께 지역의 민주당을 이루어왔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당을 위하여 묵묵히 헌신해왔습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양평 이선도 노의원 후보가 공석인 상황에서도 선거일 불과 30분 전 저는 감정으로 일하던 제가 피하지 않고 헌당 부사의 마음으로 후보에 나가서 당선된 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당과 지역을 위하여 헌신해온 저의 정치적 신념이고 제가 정치하는 이유입니다. 당과 지역을 위해 몸으로 실천해온 정치인의 아들라도 맹세합니다. 의원을 일하면서 예산, 조례, 행정을 직접 바라본 경험을 통해 지역 현안이 어디에서 막히고 무엇이 필요한지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양평에 필요한 것이 과거의 반복이 아니라 변화를 실행으로 옮기는 능력입니다. 양평은 발전의 잠재력이 부흥 무너지긴 하지만 각종 공적 규제와 행정의 비효율로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를 바로잡고 불필요한 관행을 정리하며 국민이 체감하는 행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미래산업과 지역경제를 연결하는 양평에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자생적 구조를 구축하겠습니다. 서울 양평과 고속도로 문제 역시 정치적 갈등이 아닌 실질적 대법 중심의 행정 리더십과 정치적으로 바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당의 정체성과 양평의 변화를 함께 지켜온 사람이기도 합니다. 경험에 안주하지 않고 결과로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실행하는 것도 양평의 새로운 길은 여는 민주당 군수 이종인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공약은 2개만 발표한 데라서 저도 그 인사말을 1분짜리 써오고 공약을 2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에 대해서 제 공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예비 통과 당시 우리 모두는 하나의 희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확신, 그 기쁨 모두 국민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넘어졌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기존 양서면 동점 노선을 개미라는 이름으로 강상면으로 변경되었고 충분한 공론화와 국민 합의 없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견을 제기하자 국가가 해야 할 조정과 설득이 아닌 사업 전면 중단이라는 초단적 결정이 내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양평은 지금 지역 간 갈등과 정치적 분열로 갈라져 있고 부동산 시장은 급격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건설 경기는 위축이 아니라 거의 정지 상태입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양평 국민의 삶을 흔드는 행정과 정책의 폭력입니다. 존경하는 양평 국민 여러분, 이 사업을 중단시킨 것은 양평 국민이 절대 아닙니다. 국가가 그리고 당시 정책 결정권자인 자가 일방적으로 내린 결정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가의 정책적 오류로 발생한 피해는 반드시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저는 그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국가는 약 1조 원 규모의 국가 보상 및 지역 발전 패키지 확보입니다. 단순한 사과가 아닌 실질적인 경제회복 조치가 필요합니다. 첫째, 사업비 약 8,500억 원이 들어가는 올림픽대로 강상면까지 연장 추진 사업입니다. 수도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양평 경제의 동맥을 다시 살리겠습니다. 둘째, 사업비 약 850억 원이 들어가는 강화면과 양서면을 연결하는 한여울대교 신설입니다. 안절된 생활권을 연결하고 지역 균형 발전의 기반을 구축해야 됩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얼마 전 발표한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사업 백지에서 재검토 후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정치가 아닌 국민 중심의 합리적인 재검토를 마련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선 문제로 더 이상 갈등하지 않도록 공론화와 전문가 검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3만 국민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은 주었다가 뺏어가는 일이라고 합니다. 지금 양편이 그런 상황입니다. 처음에 고속도로가 양서면으로 나왔을 때 13만 양평 국민은 모두 환호성을 치고 좋아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강상면으로 노선이 바뀌었습니다. 양서면과 강상면의 주민들은 많이 허탈해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치유하고 무너진 지역 경제를 다시 일으키며 갈라진 양평을 하나로 통합해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군수로서 반드시 해야 할 책무이기도 합니다. 양평군의 자존심을 되찾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다시 일으켜야 됩니다. 두 번째 공약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 미이행 농업진흥구역은 반드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90년 동안 농민들께서 겪어온 가장 불공정한 규제 하나를 바로 잡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경지정리 안 된 농업진흥구역 문제입니다. 국가는 과거 경지정리를 통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전제로 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분명합니다. 경지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규제는 그대로 유지되고 그것은 단순한 행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채 국민의 재산권만 제한한 구조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현행농지법 제28조는 농업진흥지역 지정 변경 해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법 시행령에서 농업 생산 기반 정비 여부, 농지의 집단화, 효율성 등을 기준으로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헌법 제23조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하지만 그 제한에는 정당한 보상이 따라야 합니다.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보상도 없고 기반 정비도 없고 규제만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비례 원칙에도 신뢰 보호 원칙에도 반하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양평 군수가 된다면은 전수 조사를 해갖고 생산성, 접근성, 기반 시설 종합 평가를 하고 대개 대상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구역의 단계적 해제는 필수 사항이고 어르신들의 생존권 문제이고 재산권의 문제입니다. 또 농지법 제28조에 근거하여 도지사 및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경지정리 미이행 지역은 우선적으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개발이 아니라 정의입니다. 이 정책은 난개발이 아니라 이 정책은 흑해도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것이고 평생 땅을 지켜온 농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경지정리 되지 않고 채 묶어놓은 농지는 반드시 풀어야 합니다. 또 이종인 양평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불합리한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양평의 변화 제가 책임지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김영호 예비부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도 질문드리기 전에 두 가지 정책 공약을 발표하기로 합의했다고 자꾸 주장하시는데 제가 어제 사무국장님께 합의한 거 없다고 확인했고 그것을 제공들을 통해 사무국장님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주장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양대교 건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양근대교 확장 공사에서 이미 확인했듯이 양근대교 2차선 확장하는데 지금 거의 5년 가까이 지금 필요하다가 이제서야 착공하게 됐는데 500억이 넘어가는 바람에 예타부터 해야 될 상황에 몰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양대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사비 1,000억이 훨씬 넘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예타 타당성 조사, 환경영향 평가 등을 감안한다면
실현 가능성이나 비시 타당성 분석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실현 가능성이나 기간이 지나치게 오래 걸려서 좀 이것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비슷한 강화에서 양서로 넘어가는 고속도로 다리가 건설될 텐데 그 4차선 다리를 활용하기 위해서 IC를 양방향에 설치하고 천억 예산의 예산을 절감하는 게 현실적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후보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고속도로 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안이자 이안이자 대안이자 결정된 사항이 없어서 저희가 후보자 입장에서 추천해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맞고요. 우리 김현우 후보님 말씀대로 그쪽으로 간다면 그거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거 인정하고요. 한여울대교는 약 1,000억은 안 들어가고요. 예타 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추산액이 약 850억 정도 들어가고요. 강화면과 국수리는 옛날에 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지역이 74년도에 감수하고 사실은 남과 북으로 만들어진 동네에서 그 고통이 엄청 세고요. 그 시대 때는 국수리에서 양수리까지 조국난파가 6개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 동네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치인들은 그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안 가졌죠. 네. 예. 청와대 발표를 두고서 자꾸 이제 원안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을 자주 하셔가지고 그럼 후보님 입장은 원안 추진입니까? 아니면 원안이 아닌 강상면으로도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거는 저는 원안이다 강상면이다고 말씀 안 드리고 제 청와대 발표에서 제 3안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분수가 되면은 지역의 공론화를 해서 양평이 가장 도움이 되고 서울 수도권도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지 원안이다 대안이다 제 3안이라고 결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다음 박은미 예비후보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농지화라에서 지금 이제 먹고 싶은데요. 그 농지화라는 지금 이제 우리가 절대성도 필요한 거죠, 지역에. 근데 그게 가능하시다고 봅니까? 네, 가능합니다. 농지법 28조에 보면은 도지사와 농림축산부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면적이 이렇게 적게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치력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그 생산 녹지를 만들 때 조건이 뭐였었냐면 옛날 그 다행히 논의를 해야 조그만 거요. 이거를 평균화로 최하 800평에서 700평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묶어놓고 국가가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은 어른 세대들이 형들을 지켜왔는데요. 예. 시장 안보를 해서 지켜왔는데 그러면 뭐 연금식이나 이런 식으로는 용기나 보신 적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 농지연금이 지금 있고요. 가치가, 일반 농지에 대해서 지금 한 20%에서 3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연금도 적게 받습니다. 그래서 그 생산, 그걸 절대농지를 풀게 되면서 평생 땅을 지어오신 분들이, 농지연금도 많이 받을 수가 있고요. 또 농사를 안 짓는 분들은 그 농지를, 집가가 올라가면 내년에 하더라도 소득이 올라가고, 또한, 농어촌에서 임대를 주잖아요. 네, 그 개인이 임대를 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임대를 받아서 농지를 하고 있는 분들은 농지를 전적으로 농어촌 공사 아닌 개인한테도 임대를 받고 싶어 하거든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맥락을 좀 다른 뜻으로 질문을 주셨는데요. 지금 농지 개인 간의 임대도 가능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농사 지을 사람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며칠 전에 가서 모자리를 했는데요. 농사 지을 사람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리, 농어촌 공사에서 이걸 받아가지고 임대를 하시는데 이거를 일반인한테 임대를 받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일반인한테 원래는 임대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영세유전이라 해서 임대가 안 되고, 농어촌 공사에서 임대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때 임대를 어르신들이 고령화되셔서 어르신들은 이거를 지을 수가 없어요. 이거를 임대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인정이 되지 않고 있어요. 인정은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양평으로서 개인 농지도 임대를 해서 위탁 경영도 하고 있는데요. 더 중요한 포인트는 이 말씀입니다. 농사 지을 사람이 없답니다. 모자라는 데 가면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경제정비 안 되는 거는 빨리 풀어야지, 놔둬야 실질적으로 농지로서의 역할도 못하고, 재산권 침해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군수과답은 바로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조주현 예비 후보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이동현 후보님의 공약을 가져옵니다. 저는 고속도로를 실질적으로 풀어간다. 어떤 안이 더 좋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방안이다. 또 두 번째, 농지를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농부의 아들로서 특히 아까 농사 지을 분들이 없고 그다음에 농지를 갖고 있어도 세금만 이제 많이 들어가지 거기 생산비가 나오질 않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제가 농업 정책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례가 있는데 하나의 협동조합으로 농업 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에 농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거기에 그러니까 농지로 투자하고 일을 하실 수 있으면 거기서 농사를 짓고 월급을 받으시는 거고 농사를 지을 게 없게 되면 후에는 이제 투자한 것에 대한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이런 똑같은 원인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는가 이런 측면에서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조주현 후보님의 질문 거의 동합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하고 말씀드린 것은 국가가 예산 자인공자리죠. 그것을 농지 정리를 한 조건으로다가 기능적을 묶어놓고 정치한테 안 된 것을 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장할 지금 분들의 가치를 올리고 또한 그것이 힘들면은 생산 문제는 좀 모든 것 중에가 되지가 않습니다. 반도 농업 플레이시설이나 이런 것만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거는 실질적으로 이 시내가 아니고 외곽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좌우에 풀동네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가 풀리면은 집가상도 되고 인구 유입도 됩니다. 왜냐 집을 줄 수 있는 땅이 되면 서산도 그렇고 부동산 경기도 풀리고 또 설사 농지은행에서 그 연금을 받는다면 집가가 올라가니까 보상을 연금 투자가 많아지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조주현 예비 후보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7년 국민을 기만한 정치를 끝내 하나의 필승카드 조주현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양평군수 예비 후보 정책 토론회를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평은 27년간 보수 정치가 독점해 왔습니다. 권위적인 정치는 행정을 경직되게 만들었고 문화를 보수적으로 관리했으며 반치 경제가 지역에 먹고 사는 문제를 관리하도록 방치했습니다. 그 결과 민간 경제는 뿌리를 내릴 수 없었고 문화가 행정에 예속되고 주민자치와 민주주의도 정치와 행정 아래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양평의 현재입니다. 이번에 바꿔야만 합니다. 저는 양평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20년간 디자인과 문화기획, 사회적경제 기업가로 성장했고 4년간 서울시 사회적경제 정책을 총괄하며 혁신 행정이 무엇인지 제대로 배웠습니다. 양평에서 지난 2년간 시민단체 양평 모회를 만들고 지역 전문가 조직과 민주적 주민 조직을 만들어 왔습니다. 전문가 조직은 여러 차례 정책 포럼을 열고 양평의 문제를 진단하고 지역 전환 전략을 촘촘하게 준비했습니다. 양평의 정치, 청년, 문화예술, 순환경제, 물정의, 대중교통, 가축분뇨, 고속도로, 농업 등 꼭 필요한 생활 정치 의제를 주민들과 함께 공부하고 대안을 찾았습니다. 지난 1월 31일 출판 기념회를 통해 보여드린 촘촘하게 조주현이 이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또한 12개 읍면별 주민조직을 단단하게 세웠습니다. 양평 동부는 지원과 학연, 인맥이 도움이 되었고 서부는 서울에서 쌓은 인맥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지난 겨울 정책 포럼을 홍보하는 다양한 작업을 통해서 주민 조직들과 함께 단단한 조직력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양평의 280개 마을을 직접 다니면서 마을의 현재를 보았습니다. 과거 제가 성장할 60년 전에 양평의 농촌 마을은 소박하지만 순환 가능한 경제 구조로 거의 지금 인구에 육박한 11만 8천여 명이 살아가는 굉장히 단단한 지역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서울이 아니면서 서울을 위한 서울의 베드타운입니다. 제 꿈은 양평이 더 이상 서울에 기대지 않고 서울보다 더 찬란한 도시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3가지 찬란한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마을 경제에서 미래 산업까지 양평 대전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 280개 리가 먹고 사는 눈부신 마을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두둑한 마을입니다.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마을 주민이 직접 선택합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일로 먹고 살 수 있어야 지속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양평군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사회연대 기업처럼 운영해서 자원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순환형 소득과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280개 마을 기업의 본부인 양평마을 경제 주식회사를 설립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설계, 유통과 홍보 마케팅, 재무와 금융은 주민들이 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공공의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두둑한 마을 양평 펀드를 조성하겠습니다. 초기 마을 기업의 안정성을 높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아이디어와 사회적 가치가 든든한 상생 자본이 필요합니다. 일방적인 공공 지원은 자생력 확보를 해내기 어렵습니다. 이 펀드는 민간 운영사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 마을경제 기업에 선투자하고 양평군이 정책 자금을 매칭해서 지원하는 지금 많이 쓰는 민간 투자 연계형 매칭 용자 방식입니다. 국민이나 마을 주민들이 본 펀드에 투자해서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고 소비자로 참여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식입니다. 두 번째, 누구도 고립되지 않는 반짝이는 기본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기본을 갖추는 것은 사람이 연결되는 끈을 이어주는 일입니다. 대중교통, 에너지, 의료, 생활인프라, 통합돌봄. 이런 연결이 지역의 활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기본사회 정책은 이재명 정부가 길을 열고 교주연이 양평에서 완성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기본사회 서비스를 빠르게 확충해야 합니다.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무료버스를 실현하고 걷기 좋은 도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물과 에너지의 기본적인 상하수도, 도시가스는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더 행복한 양평은 통합돌봄으로 실현됩니다. 어린이, 장애인, 어르신,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돌봄 시스템을 세우겠습니다. 어린이 행복도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 자부심 있는 고향을 만들어주고 부모에게 든든한 교육 인프라를 제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양평 100년 미래에 대한 찬란한 확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평은 뭘 할 수 없는 것보다 스스로 양평은 안 된다, 한계가 있어, 이런 패배주의가 더 문제입니다. 지난 30년간 양평을 묶여온 3중 규제가 있죠. 이걸 규제를 풀자고 주장하면 안 됩니다. 이걸 좀 더 느슨한 관리로 전환하고 첨단 연구단지 20만 평을 특별법과 특별지원금을 통해서 해낼 수 있습니다. 생태적 산업도시로 전환된 양평은 더 이상 한계도시가 아닐 것입니다. 판교에 테크노밸리가 있다고 하면 양평에는 AI 기후테크 허브라고 이름했는데요. 기후테크 허브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요즘에 탄소 중립 R&D 스타트업이 굉장히 유망합니다. 특히 여기 양평은 물 관리를 위해서, 물 자원 보호를 위해서 30년 동안 애써왔는데요. 이 물 또는 공기에 대한
기후테크, 이 스타트업들을 양평의 지역 컨셉에 맞게 끌어와야 합니다. 이 끌어올 때는 대부분의 좋은 인력들은 서울에 있기 때문에 KT캐스트는 양평읍에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소가 기울어진 양평은 큰 멀리 갈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공부권은 굉장히 기울어져 있죠. 더 큰 양평을 위해 공동체가 균형과 같은 도시 비전을 함께 세워야 합니다. 과감한 공부권 성장 투자를 위해서 공부 복합 청사를 신설하겠습니다. 또한 서부에서는 서울보다 더 예술적인 서정양서 문화예술 특구가 필요합니다. 상작 조건은 더 풍요롭고 상위 상권은 더 풍성하게 만들어서 양평의 문화 경쟁력을 높여서 미래 상위 도시의 꿈을 실현하겠습니다. 양평만의 고유한 매력이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정책은 양평 국민과 함께 실용적으로 추진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양평의 시민력을 키우는 정책 플랫폼 양평 국민 주권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양평은 권위적 행정을 해왔습니다. 우리 국민이 나서지 않으면 스스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 행정 권력을 넘어서는 시민의 자각과 성공 경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민이 원하면 행정이 문제 해결을 스스로 찾을 수 있는 것이 민주화된 행정입니다. 우리가 양평을 들어오고 나갈 때 남한강의 찬란한 빛을 만날 수 있습니다. 찬란하다는 것은 혼자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빛나는 주체가 있고요. 이를 확산하는 매개체가 있고 이를 담아낼 거대한 풍경이 있어야 성립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찬란한 양평은 280개의 빛나는 마을이 있고요. 기본사회가 이것을 연결하는 연결을 확산하고 이 빛을 담아낼 거대한 생선 거점으로 완성될 수 있습니다. 정치를 하나 바꿨는데 10년 뒤에는 완전히 다른 양평에 살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제가 가진 모든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김연호 예비후보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구 지역의 첨단 산업단지 20만 평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20만 평 산업단지가 아무래도 인프라가 없는 양평군에 들어오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생태적 산업도시 특별법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법률이 공론화됐거나 공감대가 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건지 군에서 추진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어떤 방법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세 가지 마을부터 먼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본사를 연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큰 미래 비전을 가지고 마지막 첨단단지, 국가문화 청사 이렇게 하는 중장기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아까 이 첨단산업단지라고 하는 것이 부분적으로 여러 양동처럼 산업단지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도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정선의 우리 카지노가 한강을 폐지하면서 국가 특별 예산으로 지역이 지속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구조를 국가가 마련해 준 것입니다. 양평도 30년 동안 그래왔고 앞으로도 풀릴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국가의 법특별법과 예산으로 지원을 받아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큰 비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기본사회를 말씀하시면서 의료에 관한 부분을 응급의료센터를 대학병원이나 대형병원을 연계해서 유치하겠다고 공약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같은 양평의 현실에서 직접 투자가 아닌 이상 양평에 있는 병원을 협력병원으로 해서 응급센터를 운영해야 되는 현실인데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어떤 방법을 생각하고 계시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빨리 시간 없으면 말씀드리면 그게 중요한 것보다는
저는 양평병원의 응급실을 지금 군에서 매년 5억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의사 2명이고 너무 거점이 멉니다. 우선 먼저 한다고 하는 건 국립대학병원은 국가에서 하는 일이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서정과 양서의 하나 또 동북권의 먼 하나를 기존에 있는 병원의 응급실을 운영해서 우선적으로 그런 응급의료 수요를 먼저 하겠다. 그런 다음에 양평병원의 응급 센터로 승격시키면서 대학병원과 연계하겠다. 이런 방안을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은 박은희 예비후보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영 의원님 그 생태적 산업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고 AI 기후테크 허브 조성하면서 20만 평 규모 단지를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찹니다. 근데 수도권 정비계획법 관련 국토부 행정규칙이 자연보전번역안에서는 면적개발 적용 지침 2025년 1월 6일 작년이죠. 1월 20일 30년 만에 개정이 돼서 최대 30만 제곱미터 약 10만 평까지 허용이 되는데 이 20만 평을 어떻게 조성을 한다는 건지 법 개정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그 대책이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게 특별법으로 풀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수도권 정비계획에 의하면 용인 요번에 홍산 상수원구역안에서도 2천만 평을 해제했습니다. 상수원구역을. 그러니까 그런 법에 의하면 이런 것도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삼성에서 반도체 생산 라인을 6기를 건설하면서 국가산업단지 일부를 상수원구역을 해제한 것이거든요. 그런 방법들이 양평이 정책적으로 특별법을 통해서 해제하는 방식을 양평에서도 유치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묻겠는데요. 예술가는 서부문화특구 예술특구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예술가는 정책으로 유지하지 않습니다. 시장과 생태계가 있어야지 형성되는데 문화특구 지정만으로 예술가가 양평으로 와야 합니까? 왜? 문화예술 특구가 외부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을 끌어오는 게 아닙니다. 이미 양평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또는 지역 안에서도 활동을 많이 하는 예술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뭐 파주의 해리같이 이런 특구들보다도 더 많은 예술가들이 여기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거점을 만드는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 끝났습니다. 예, 다음은 이종희 예비후보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지현 후보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평도 280개 마을에 주식 회사 스타일의 아우를 만드는 거예요. 스케일에 올라갔습니다. 군수님은 양평 군정을 돌보시는 군수가 되려는 건지 아니면은 280개 계열사를 거느릴 생각이신지 좀 궁금하고요. 그렇게 광범위하게 하다 보면 그 예산 충족은 또 어떻게 조달할 건지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유학파 출신부터 조명원의 그 세다가 발언이 기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법상 불가능한 것도 또 사실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설사 불가능한 거를 공약을 했다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공약이 될 수 있고 또 국민을 이만하게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족한 마을 사업은 제가 공약한 것 중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주민들과 참여적인 사업입니다. 이것은 제가 거의 많은 마을들을 가는데 그 마을들은 기본적으로 공간과 사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우리가 마을 안에서 지속 가능한 생산체제, 농업과 과학관과 뭐 그런 가공
체계가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돌아갔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깨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살려내겠다라는 공약인데 지금 이거는 제가 세운 하는 계획은 1년 차에 3개 정도 마을, 2년 차에 12개, 3년 차에 30개, 3년 차에 40개, 80개 정도, 85개 정도의 마을들을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280개 중에. 그러면 예산이 한 85억 정도, 그러니까 한 1억 정도가 들어가는 꼴인데요. 이것도 제가 아까 마을 펀드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80억 정도에 들어가는 펀드가 실제적으로 160억 정도 되는 거거든요. 이 1대1 투자로 공공에서 1억을 투자하고 민간 펀드로 1억을 조성해서 160억이 돌아가는 4년 동안 그런 사업을 통해서 참여하는 주민과 또 투자하는 사람들이 지역 안에서 생산과 소비를 같이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실용적인 방법이겠다. 예, 실용적인 건 맞는데 양평에는 전사람이 없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보자리를 해나가면요, 일하시는 분이 막내가 70살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마을 주민들과 또 이런 사업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고 마을에 젊음이 넘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김연호 예비 후보자님부터 자유발언 1분 내외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정치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 일관되게 정치란 주민들이 이동을 원할 때면 제때 불편함 없이 버스를 탈 수 있게 하고 몸이 아플 때면 불편함 없이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우리 주민들의 생활 속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양평에서 이런 생활의 변화, 행정과 정치의 개혁을 바라지만 지금까지 그동안 이것을 한켠에 밀어두고 살아왔던 다수의 양평 주민들과 함께 변화에 대한 믿음,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세우기 위해서 양평 군수에 출마했습니다. 아이와 부모가 함께 행복한 마을, 청년들이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공공이 책임지는 사회, 만년에도 어르신들이 요양원으로 가지 않고 내가 태어나고 자랐던 마을에서 우리 동네에서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따뜻한 세상, 행정이 이렇게 우리 주민들 곁에서 든든한 매트리스가 되어주는 양평형 기본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 손잡고 양평의 희망을 연호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박은미 예비 후보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동지 여러분, 박은미입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 분명해졌습니다. 양평에는 훌륭한 후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양평의 미래를 결정하는 선택입니다. 지금 양평은 멈춰 있습니다. 규제 속에 묶여 있고 기회는 외부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어떤 공약도 현실이 될 수 없습니다. 저 박은미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해온 사람입니다. 무너진 조직을 살리고 적자를 흑자로 바꿔본 경험이 있습니다. 정치는 결국 결과를 만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조기 착공, 양평 경제의 구조 전환, 그리고 국민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인 변화, 이 모든 것을 실현할 수 있는 후보 저 박은미입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해 주십시오. 양평의 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은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종인 예비 후보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사업 중단으로 상처받은 양평 국민의 마음을 치유하겠습니다. 무너진 지역 경제를 다시 일으키며 갈라진 양평을 하나로 통합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군수가 되던 안 되던 군수로서 반드시 해야 할 책무이기도 합니다. 양평의 자존심을
되찾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다시 일으키겠습니다. 저는 도의원으로 일하면서 예산과 조례와 행정, 직접 다뤄본 경험을 통해 이 지역 현안을 누구보다도 많이 아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분명해졌습니다. 명확해졌습니다. 지금 양평에 필요한 것과 과거에 반복되는 것을 다시 반복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변화를 실행으로 옮기는 능력자가 들어와야지만 됩니다. 저 이종희는 양평 국민의 재산권을 지키고 불합리한 규제를 반드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양평의 변화 제가 책임지고 다시 찾는 양평, 살고 싶은 양평, 행복한 양평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주현 예비부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양평 군수로 출마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치는 도대체 왜 하는 것인지, 나는 왜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제 고향 양평이 민주주의가 있습니까? 민주주의가 제대로 발붙일 수 있는 토양입니까? 민주주의는 사람이 하는 일이고, 또 신뢰로 하는 일이고, 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민생 경제가 정말 턱없이 부족하고요. 합리적인 행정이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정치가 지역의 희망을 만들려고 하면 확실한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찬란한 양평이라고 하는 것은 꿈이 아닙니다. 그 정도의 비전을 세우지 못한다면 정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양평에 민주당에서 확실한 비전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공통 질문 한 가지씩 드리겠습니다. 만약 예비 후보자님들께서 경선 회에 본선에 올라간 후보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해주실지 또는 민주당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주실 수 있는지 김연호 예비 후보자님부터 1분 내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관님 경선을 통해서 선출된 후보를 위해서 모든 역할을 다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경선을 아름답게 해야 됩니다. 경선에서 흑색선전과 비방 이런 것들로 해서 마음이 상하면 선거도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로 시너지를 내는 본선을 치르기 힘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이 아니라고 한다면 당연히 선출된 후보에 대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금희 예비후보자님. 네. 양평은 참으로 어려운 지역입니다. 대구만치 험난한 지역이기도 하지요. 양평에서 민주당이 이렇게 4명의 후보가 나왔다는 것이 정말 양평이 어떻게 보면 오랜만에 참 기회인 것 같습니다. 양평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분명 변화가 필요한데 우린 이길 수 있는 후보가 꼭 당선이 양평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역시 결과에 따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종인 예비후보자님. 네. 양평 국민이 다 아시다시피 저는 양평에서 민주당 활동을 30여 년 해왔습니다. 정말 양평에 어디 가면은 경기도의 TK라는 얘기 정말 듣고 싶지 않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물 들어왔을 때 노절하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말 잘하는 것 같습니다. 요번에 어느 후보가 결정이 되던 파란을 일으키고 우리 양평이 정말 다음 선거에는 후보가 더 많이 나와서 정말 능력 있는 분이 우리 지도자들이 나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저도 경선에 승복하고 그 어떤 후보가 되던 최선을 다해서 지방정권 창출하고 또 아쉬운 부분은 양평군 의회 4명을 입성시키는 게 저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죽기 살기로 해서 탈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조주현
예비 후보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당연히 경선 승복하고 후보로 나서신 우리 후보님을 최대한 돕겠습니다. 제 역할은 국힘에선 절대로 할 수 없는, 민주당은 정책 선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후보들이 4개의 후보가 4명의 공동연대 공약을 하자. 그걸 우리 당원들에게 승인을 받자. 그게 신뢰 초석이 된다. 이런 제안을 이제 드렸었는데요. 정책을 같이 만들어서 그 정책 공약을 연대해서 쭉 갈 수 있도록 그런 정책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제가 이번 민주당 선거에서 꼭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모든 순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함께해 주신 후보자 여러분과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양평의 미래를 고민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평 군수 예비 후보자 토론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하시죠. 잠깐만요. 저 뒤로 좀 갈게요. 조금만 붙으셔야 돼요. 이게 최대한이랑 비가 와서 못 나가갖고. 네. 촬영 경례 감사합니다. 민주당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민주당 화이팅! 화이팅! 끝.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